이건 없으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이 move라고 하는 함수에 대해서 이거를 조금 고쳐보려고 해요. 이거를 조금 수정을 해보려고 하는데, 음, 이걸 하기 전에 우리 이런 거 한번 볼게요. 어, 어떤 리스트가 있었어요. 뭐 리스트 1번 하고 있었어요. 여기가 1, 2, 3 이렇게 있었습니다. 리스트 1번에서 append라고 하는 메서드를 잠깐만, 얘가 안 될 수도 있겠군요. append 한다라고만 돼 있군요. append 한다라고만. 그리고 append 한 결과를 주지는 않네요. 그죠? 이건 에러네요. 아, 네. 죄송합니다. 요거는 아니고요. 다른 거에 예제가 있을 텐데. 이렇게 한번 그냥 여기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만 설명을 드릴게요. 음, 자, 여기 보시면은요, 우리 move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move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죠. move라고 하는 메서드가 하는 일은요, 어,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변수의 값을 다른 값을 더해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x의 변수 값을 변경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y좌표를 어떤 값을 더해가지고 다시 그 y좌표 y의 값을 바꿔요. 그죠? 음. 자, 이렇게 무브를 만들었는데 그러면은요. 아까 우리 뭐 가장 위에 있는 거 가지고 할까요? P 4번이라고 하는 점이 있었는데 이거를 이동시킬 수가 있겠죠. 어. 음. 지금 현재는 x는 1, y는 1이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뭐, x로 1만큼 이동시키고, y로는 2만큼 이동시키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죠? 맞아요? 음. 근데, 그러면 이동시킨 다음에 또 한 번, 다시 한 번 또 이동을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p4, 또 move, 또 이렇게 해야 되죠. 뭐 다시 원래 자리로 되돌아온다 그러면 1만큼 이동시켰으니까 거꾸로 마이너스 1만큼 이동시키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만큼 다시 2만큼 이동했으니까 마이너스 2만큼 이동하면 다시 원래 자리로 되돌아오겠죠. 맞아요. 그죠. 이렇게 그 두 번 이동을 시키려면 무브를 호출한 다음에 다시 그 객체에서 무브를 또 호출을 해야만 돼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이거를 이렇게 호출이 되도록 만들 수가 있어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요렇게도 호출할 수 있도록 만들 수가 있어요. 지금 상태로는 이게 안 돼요. 지금 상태로는 이 코드가 에러가 납니다. 지금 상태로는 이 코드가 에러가 나는데, 에러가 나는 이유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리스트에서도 똑같이 에러가 났었던 거예요. 어, P4에서 메서드를 호출하죠. 메서드를 호출했을 때 리턴 값이 있어요, 없어요? 리턴 값이 없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 move라고 하는 메서드는 어떤 기능만 수행을 하고요. x 값, y 값만 변경한다라고 하는 기능만 수행하고 나서 리턴해 주는 값이 없어요. 리턴 값이 없는 경우가 뭐라 그랬어요? none이라 그랬죠. none. 맞아요? 여기 그 에러 메시지의 내용을 보면은요. 너는 move라고 하는 애트리뷰트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되어 있어요. move라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메서드도 속성이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죠? 음. 그러니까 여기까지의 이거는 이렇게 쓸까? 여기까지의 결과가
x, y 값을 바꾼 거는 맞지만 메서드가 리턴해 준 게 없기 때문에 메서드가 리턴해 준 게 none이기 때문에 none이라고 하는 거는 move라고 하는 메서드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move라고 하는 메서드는 우리가 만든 포인트라고 하는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 move라고 하는 메서드가 아무것도 리턴하지 않는 게 아니라 무엇을 리턴하면 포인트 타입의 객체를 리턴해 준다면 포인트 타입에서는 move를 다시 한번 호출할 수가 있겠죠. 이해되세요? 그렇게 하는 방법입니다. 어렵지 않고요. 어렵지 않고 딱 한 줄만 더 넣어주시면 돼요. 여기에서 사실 이건 문제 없었던 거예요. 그냥 이렇게까지만 하고 끝내셔도 돼요. 여기에다가 return self라고 하는 문장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self를 리턴하겠다라고 써주는 거예요. self를 리턴하겠다. 자, 이 의미가 뭐냐면요. move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할 때 P1에서 move를 호출하면 self는 P1이 된다 그랬죠. P4에서 move를 호출하면 self는 P4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셀프를 리턴한다는 얘기는 move를 호출한 변수를 리턴한다는 얘기예요. P1이 move를 호출했으면 P1을 리턴한다는 얘기고 P4가 move를 호출했으면 P4를 리턴한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리턴이라고 하는 게 리턴 값이 포인트 타입의 객체니까 그 포인트는 다시 뭘 가지고 있을까요? move를 가지고 있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를 연속해서 호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메서드에서 리턴을 하는데 자기 자신을 리턴하겠다라고 하는 문장을 넣어주는 방법이에요. 이것도 꽤나 자주 사용되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참고로만 알아두시고요. 자, 그럼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볼까요? 어, 여기 이 셀에서부터 끝까지를 다시 한번 다 실행을 해야 되죠. 그럼 컨트롤 F10 하고서 끝까지 쭉 다시 한번 실행하시면 돼요. 아까 제일 마지막 문장에 에러가 나 있었죠? 자, 지금은 뭐라고 나오죠? 에러가 안 나죠. 그죠? 무브가 되고 또 무브가 된 거예요. 원래 좌표에서 1, 2만큼 이동을 했고 다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만큼 다시 이동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원래 자리 그대로 되돌아오겠죠? P4가 원래 그대로인지 출력 한번 해볼게요. 어, 여기다 밑에다가 이거 넣고서 출력을 해보시면 자, 처음에 P4는 1, X1, Y1이었단 말이에요. 이동하고 두 번 이동했는데 역시나 그대로 X1, Y1 그대로 있죠. 이렇게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어떤 메서드를 연쇄적으로 호출하기 위해서 move라고 하는 메서드를 점, 점, 점 이런 식으로 호출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법 중에 하나가 return에다가 self를 넣는 방법입니다. 코드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그 실제로 우리 사용하다 보면 코드들을 사용하다 보면 이런 식의 코드들 되게 많아요. 뭐뭐점, 뭐뭐점, 뭐뭐점 이런 식으로 점을 사용하시면서 계속해서 메서드들을 계속해서 부르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종종 있는데 이거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예요. 자, 여기까지가 우선 포인트라고 하는 객체죠. P4라고 하는 게 우리가 생성했을 때 포인트라고 하는 객체잖아요. 그럼 포인트라고 하는 객체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를 호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move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할 수가 있었어요. move가 리턴해 주는 게 뭐냐가 중요한 거예요. move라고 하는 메서드가 리턴해 주는 게 없었으면 그 다음에 점을 써서 메서드를 호출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아닌 거에서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메서드를 호출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move가 리턴해 주는 게 또 포인트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자체가 포인트니까 포인트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를 다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얘가 포인트였으니까 포인트가 가지고 있는 무브를 호출할 수가 있었고 무브가 리턴해 주는 것 자체가 다시 포인트였으니까 포인트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를 호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앞으로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 데이터 분석할 때 코드들을 보시면은요, 뭐뭐 점, 뭐뭐 점, 뭐뭐 점 이렇게 하면서 점을 여러 번 사용하면서 메서드들을 계속해서 붙여가지고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게 얘의 리턴 값이 있기 때문에 사용이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리턴 값이 숫자였다 그러면 숫자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만 호출할 수가 있고 숫자가 가지고 있지 않은 메서드들은 호출하지 못해요. 어. 만약에 리턴해 주는 게 리스트를 리턴을 해줬다. 그러면 리스트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들을 호출을 할 수는 있지만 리턴하는 게 없었다. 그러면 리스트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를 호출하지 못해요. 네. 이렇게 해서 그 리턴 셀프라고 하는 것까지를 요걸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같고 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오늘 마지막 내용인데, 매직 메서드라고 하는 거를 알려드릴게요. 마법처럼 호출되는 함수들이란 뜻이에요. 네. 어, 네. 중요한 용어는 아닙니다. 중요한 용어는 아니고, 어, 여러분들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거 조금 이상하다라고 느끼신 분이 없었으려나 하는 생각이 있어요. 자, x라고 하는 값이 있어요. 숫자 저장하는 변수죠. 그죠? 프린트 타입 x 뭐라고 나오죠? 클래스 인트 이렇게 나오죠. 근데 타입 x라고만 하면 인트라고만 나오죠. 이거 이상하다고 느끼신 분 없으세요? 똑같이 타입 x의 내용을 프린트 해라는데 타입 x를 프린트 해라라 프린트 함수를 쓰니까 이렇게 보이고 프린트 함수를 쓰지 않고 주피터 노트북은 그 셀 자체에서 가장 마지막 값, 가장 마지막에 있는 라인은 그게 변수이거나 수식이거나 함수를 호출하는 호출 결과이면 자동으로 그 리턴 값을 출력을 해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죠? 음. 근데 지금 보니까 프린트라고 했을 때는 클래스 인트다라고 보여주고 프린트문을 쓰지 않을 때는 인트라고만 보여주고 있죠. 맞아요? 네. 출력하는 결과가 다르죠. 다르죠. 근데 X라는 것 자체는 프린트 X 이렇게 해도 1이라고 나오고요. 그냥 X라고만 해도 똑같이 1이라고 나오죠. 그쵸? 다른 게 없죠. 그죠? 어떤 경우는 프린트 함수 안에 넣은 것과 그 다음에 주피터 노트북의 셀에서 출력해주는 값이 서로 같고 어떤 경우는 프린트 함수가 출력해주는 내용과 주피터 노트북의 셀이 출력해주는 내용이 서로 다르죠. 그렇죠? 뭐 이런 거 있었고요. 이런 거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예를 들면 우리가 리스트를 생성을 해볼게요. 리스트 1번 하고서 얘를 이런 식으로 생성을 할까요? 음. 여기다가 숫자들을 이렇게 줘도 돼요. 아, 아니구나. 잠시만요. 얘가 아그스, 가변 길이 아그스인데 숫자들을 주는 게 아닌가? empty list. 그다음에
이터러블로 줘라. 이터러블로 줘라라고 되어 있군요. 어, 그럼 이렇게 줄까요? 1, 2, 3 이렇게 줄까요? 네. 요거 되죠?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뭐, 튜플을 리스트로 바꿔라 그거죠. 음. 1, 2, 3이라고 하는 세 개의 숫자를 가지고 있는 튜플을 리스트로 만들어 주세요라는 뜻이에요. 리스트로 만들어 주세요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얘를요, 프린트 하고서 이렇게 출력하는 거하고요. 그 다음에 리스트 1번 이렇게 해서 출력하는 거하고 다르지 않죠. 음. 리스트로 만들어진 객체를 프린트하고 출력할 때 하고요. 그 다음에 그냥 주피터 노트북에 셀에서 출력해 줄 때 하고 다른 게 없어 보여요. 그죠? 근데 항상 이렇진 않아요. 값들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합니다. 다른 경우 보신, 다른 경우를 보신 적 있으세요? 어, 몇 번 하다 보면 요거랑 요게 출력이 좀 다르네? 라고 그런 경우를 보신 분들 보시게도 될 거예요. 근데 뭐 지금은 자, 리스트라고 하는 객체를 생성을 한 거죠. 그래서 리스트라고 하는 객체를 출력해 주세요라고 했죠. 근데 그 리스트가 이렇게 만들어졌다라고 출력을 해주죠. 맞아요? 자, 근데 우리 포인트 1 생성했었던 거 있죠. 포인트 1. 자, 이렇게 하니까 얘는 어떻게 출력해줘요? 얘가 가지고 있는 x좌표, y좌표를 출력해 주는 게 아니라 포인트 오브젝트다. 이렇게만 보여주죠. 맞아요? 음. 어, 만약에 이 P1이라고 하는 거를 프린트문 안에 넣었을 때 리스트처럼, 그죠? 리스트처럼, 리스트처럼 프린트문 안에 넣었을 때 이 리스트가 가지고 있는 원소들을 쭉 하고 나열해 주면서 이렇게 출력해 주면 리스트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는 게 더 편해지겠죠. 그죠? 출력만 해봐도 리스트가 원소를 몇 개를 갖는지, 어떤 원소들을 갖는지, 어떤 순서로 되어져 있는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인덱스로 하나씩 출력해보지 않아도 얘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쉽게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만든 포인트라고 하는 클래스의 타입으로 객체를 생성을 했을 때에는 이 포인트가 가지고 있는 x좌표, y좌표를 출력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포인트라고 하는 클래스의 오브젝트입니다. 라고만 출력을 하고 있죠. 이거를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그게 매직 메서드가 하는 역할입니다. 매직 메서드가 하는 역할인데, 어, 그, 이닛이라고 하는 이닛이라고 하는 메서드 자체도 매직 메서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런 그 특별한 종류의 메서드, 클래스 안에서 특별한 종류의 메서드들이 있는데, 어떤 경우에 자동으로 호출되는 메서드예요. 예를 들어서 init이라고 하는 메서드는 언제 자동으로 호출되냐 하면 이렇게 클래스 이름의 생성자를 호출했을 때 자동으로 호출된다라고 약속이 되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름을 우리가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어요. 항상 밑줄 그 다음에 이름은 init 다시 밑줄까지로 이름을 만드셔야만 돼요. 이런 그 매직 메서드들이 꽤나 여러 개가 있어요. 우리가 이름을 다 기억할 수는 없겠죠. 어, 꽤나 많은 그런 매직 메서드들이 있고 그 각각이 담당하는 역할이 있어요. 언제 자동으로 호출된다. 뭐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약속이 되어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 이름으로나 만들 수 없고 어, 아, 밑줄 두 개로 시작하고 밑줄 두 개로 끝나면서 어떤 약속된 이름으로만 만들어지는 그런 메서드들이 모든 클래스에는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모든 클래스는. 그런 것들을 매직 메서드라고 하는데 그 매직 메서드의 모든 종류를 알려드릴 수는 없고요.
딱 두 가지만 알려드릴 거예요. 오늘은 딱 두 가지만 알려드릴 건데 그게 str이라고 하는 메서드와 repr이라고 하는 메서드입니다. repr이라고 하는 메서드. 자, 클래스를 간단하게 하나만 만들어 볼게요. 우리 음, 클래스 사람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init 함수를 만들게요. init 밑줄 두 개가 있어야 되죠. self 이름을 아규먼트로 전달받는다라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나이를 아규먼트로 전달받는다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객체는 name이라고 하는 변수가 있는데 거기에는 아규먼트 첫 번째 아규먼트로 저장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객체는 age라고 하는 변수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는 어떤 값을 넣어줄 거냐면 두 번째 값을 넣어줄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클래스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클래스를 하나 만들었고요. 첫 번째 사람, 이번에는 person 이렇게 할까요? 1번이라고 할게요. 변수 이름을 길동이라고 할게요. 길동. 자, 길동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들고 싶어요. 길동이라고 하는 사람은 person이에요. 이름은 홍길동이에요. 나이는 16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들었어요. 두 가지 방식으로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길동, 그냥 출력을 해요. 뭐라고 나오죠? 현재 파일에서 만들어진 person이라고 하는 클래스의 클래스다. 이렇게만 나오죠? 오브젝트라고 하는 단어가 빠져 있어요. 지금. 자, 근데 이거를 프린트, 길동 이렇게 해볼게요. 자, 얘는 뭐라고 나와요? 똑같은 것 같은데 완전히 똑같지가 않아요. 오브젝트 이렇게 하나가 더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현재 파일에 person 클래스 오브젝트다 이렇게만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어디 어디에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어디 어디에 이렇게 나오고 얘는 얘는 우리가 프린트를 해라라는 게 아니라 얘가 주피터 노트북의 가장 마지막 셀이었기 때문에 그 객체를 주피터 노트북이 알아서 출력을 해준 것뿐이에요. 이해되셨죠? 인트가 있었으면 인트를 보여준 거고 문자열이 있었으면 문자열을 보여줬었던 것뿐이에요. 이해되셨죠? 음. 얘는 프린트 함수가 길동이라고 하는 객체를 문자열로 만들어서 쭉 이렇게 출력을 해준 거예요. 두 개가 살짝 달라요. 두 개가 살짝 다릅니다. 어떤 경우는 같은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출력되는 내용과 그 다음에 프린트로 출력하는 내용이 같은 경우도 있어요. 리스트처럼 이렇게. 프린트로 리스트 객체를 출력하거나 주피터 노트북이 리스트를 출력하거나 똑같이 출력이 됐죠. 어, 이렇게 같은 경우도 있고 지금처럼 다른 경우도 있어요. 자, 이제 그러면 person 클래스를 조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메서드 하나를 만들 건데요. 이름을 바꾸시면 안 돼요. 밑줄 두 개로 시작하는 메서드를 우리가 바꿔줄 거예요. 자, 이름은 str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바꿔줄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는 무조건 self. 자, 여기를요, return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열을 리턴할 거예요. fstring, formatted string을 리턴하겠다는 뜻이죠. 자, 여기에서 뭐라고 할 거냐면 이름은 홍길동입니다. 그리고 나이는 몇 살입니다. 이런 형식으로 문자를 만들어서 리턴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person이라고 하는 객체가 가지고 있는 이름이라고 하는 변수는 어떻게 찾으면 될까요? self.name이라고 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person이라고 하는 객체가 가지고 있는 나이라고 하는 변수는 self.ag라고 하시면 되겠죠. 맞아요. 자, 여기서부터 밑에 있는 셀 전체를 다시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F10. 어디가 바뀌었죠? 프린트 문이 바뀌어 버렸죠. 그래서 마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길동이를 출력해라라고 했더니 길동이를 출력해라 그랬더니 이름은 홍길동이고 나이는 16살이다. 이렇게 출력을 해준 거예요. 근데 주피터 노트북은 그 일을 못해요. 그죠? 주피터 노트북은 원래 자기가 하던 일 그대로 하고 있죠. 원래 하던 일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요거까지도 바꿔볼게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매직 메서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 2개, REPR, 밑줄 2개. 여기도 셀프입니다. 여기서도 문자열을 리턴해 주시면 돼요. 문자열을 리턴해 주시면 되는데, 저는 이번에는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person, name은 무엇이고, age는 무엇이다.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마찬가지겠죠. 여기에는 self.name이라고 쓰시면 될 거고, 여기는 self.age라고 쓰시면 될 겁니다. 되셨습니까? 네.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 클래스가 바뀌었으니까 생성하고 출력하고 하는 모든 문장을 다 실행을 하셔야 돼요. 그럼 여기서부터 밑에 있는 셀, 컨트롤 F10. 어디가 바뀌었어요? 여기가 또 마법처럼 바뀌었죠. 그죠? 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리스트라고 하는 클래스는 str이라고 하는 메서드와 repr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만들어주고 있었어요. str이라고 하는 메서드와 repr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만들어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프린트문이 리스트가 가지고 있는 원소들을 하나씩 쭉 나열하면서 출력해 줄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주피터 노트북도 그 리스트가 가지고 있는 원소들을 쭉 나열하면서 출력해 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얘네들이 출력해 주는 내용은 리스트라고 하는 클래스가 리턴해 주는 문자열을 죄송합니다. 리스트라고 하는 클래스에서 str 메서드가 리턴해 주는 문자열. 그 다음에 리스트라고 하는 클래스에서 REPR 메서드가 리턴해주는 문자열을 그대로 출력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포인트라고 하는 클래스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포인트 클래스를 만들 때 str이라고 하는 이름의 메서드나 repr이라고 하는 이름의 메서드를 만들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자동으로 이렇게 문자열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만들어지게 돼요. str은 스트링이란 뜻이고요. 스트링이 문자열이란 뜻이죠. repr은 representation, 표현이란 뜻이에요. 표현. 뭔가를 표현하다라고 할 때 representation 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representation의 앞에 네 글자를 따가지고 만든 함수 이름이 repr이에요. repr. 네. 근데 한 가지 또 재밌는 게 있어요. 제가 아까 REPR이 없었을 때에는 프린트만 str 형식으로 프린트만 바뀌었고 그 다음에 여기 주피터 노트북은 문자열을 바꿔주지 못했었죠. 그죠? 자, str을 없애볼게요. 이걸 없애보겠습니다. 주석. 그러면 이제 person이라고 하는 클래스는 스트링 메서드는 없는 상태예요. 근데 무슨 메서드는 있어요? representation 메서드는 있는 상태예요. 그죠? 자, 여기서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실행해 볼게요. 프린트 함수가 출력해 주는 거랑
그 다음에 주피터 노트북이 출력해 주는 거랑 어때요? 똑같죠? 똑같죠? 프린트 함수가 스트링 함수가 없으니까 프린트 함수가 뭘 찾을까요? 레프리젠테이션 함수를 찾았어요. 그래서 레프리젠테이션 함수가 리턴해주는 문자열로 출력을 해준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str이 있었을 때에는 얘가 있었을 때에는 프린트 함수는 str이 리턴해주는 문자열로 출력을 만들었고요. 출력을 만들었고 str이 없고 그죠? str이 없고 representation만 있으니까 representation만 있을 때에는 또 이번에는 representation이 리턴해주는 문자를 찾아가지고 그거 그대로 출력을 해줬어요. 주피터 노트북은 str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아예 안 찾아요. 그죠? representation만 찾아요. representation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주피터 노트북은 클래스 이름 어디 어디에 이렇게. 그럼 지금 스트링도 없죠. 스트링도 없으니까 프린트 함수는 person 클래스 이름 오브젝트 어디 어디에 이렇게 나왔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다시 스트링만 다시 원래대로 되돌려 놓으면 주피터 노트북은 자기가 하던 거 그대로. 그 다음에 프린트 함수는 str이 리턴해 주는 걸로. 그죠? 자, 그 다음에 얘까지 넣으니까 얘까지 넣으니까 얘까지 넣은 경우에는 얘도 바뀌고 얘도 바뀌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이거를 정리하자면 이런 매직 메서드들이 우리가 얘네들을 직접 불러준 건 아니죠. 그죠? 우리가 밑줄 str하고 직접 불렀어요? 아니잖아요. 밑줄 representation하고 직접 불렀어요? 아니죠. 언제 불렸는지도 모르죠. 밑에 있는 코드들만 보면 언제 불렸는지도 몰라요. init이 언제 불렸는지, str이 언제 호출이 됐는지, repr이 언제 호출됐는지 몰라요. 여기 있는 코드만 보면. 근데 생성자가 호출될 때 밑줄 init 밑줄이 자동으로 호출이 됐었고, 그죠? 주피터 노트북은 repr를 자동으로 호출하고 있었고, 프린트는 스트링이 있으면 스트링을 호출하고, 스트링이 없으면 repr를 호출하고, repr까지도 없으면 이상한 문자를 만들어서 출력해주고, 그랬던 거예요. 이렇게 특별한 경우에 프린트 함수가 자동으로 호출하는 함수, 주피터 노트북이 자동으로 호출하는 함수, 이런 것들을 매직 메서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름을 다르게 바꾸시면 안 돼요. 약속된 이름만 쓰셔야 돼요. 약속된 이름들만. 다른 이름 쓰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런 메서드들은 전부 다 이름 앞에 밑줄이 2개가 붙어 있고요. 이름 뒤에 밑줄이 2개가 붙어 있어요. 그렇습니까? 자, 프린트 함수의 동작 원리를 설명을 드릴게요. 프린트 함수는 아규먼트로 오브젝트를 주게끔 돼 있어요. 오브젝트를 주는데 그러면 뭘 찾느냐 하면 오브젝트가 첫 번째 무슨 메서드를 갖고 있느냐를 먼저 살펴보냐면 str 메서드를 가지고 있느냐. str 메서드니까 괄호를 쓸까요? 스트링 메서드가 있는가? 이거를 먼저 찾아봐요. 프린트 함수가. 프린트 함수가 어떤 객체를 출력하려고 할 때 이 객체가 스트링 메서드를 만들고 있는가를 살펴봅니다. 그래서 스트링 메서드를 만들고 있으면 이 스트링 메서드가 리턴해주는 문자열 형식으로 출력을 해줘요. 이해되셨죠? 근데 아까 그 스트링 메서드가 없는 경우가 있었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스트링 메서드가 없으면 그 다음에 찾는 게 두 번째로 찾는 게 뭐냐면 representation 메서드를 찾아요. representation 메서드가 있는가? 이걸 찾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스트링 메서드는 없는데 representation 메서드가 있으면 representation 메서드가 리턴해주는 문자 형식으로 출력을 해줘요. 이해되셨죠? 아까 그랬잖아요. 얘 없애버리면 얘 없애버리면 그리고 밑에 실행해 보시면 프린트 함수가 출력해주는 문자의 형식을 보면 person, name, age 이런 형식으로 출력을 하고 있죠. 자, 이랬던 이유가 뭐냐면 프린트 함수가 길동이라고 하는 객체가 str을 가지고 있는가를 검사를 해봤는데 str 메서드가 없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뭘 찾았냐면 REPR 메서드가 있는가 하고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있단 말이에요. 있으니까 프린트 함수가 얘를 불러주는 거예요. 프린트 함수가 얘를 불러서 얘가 리턴해주는 문자열로 화면에 이렇게 출력을 해줬던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것까지 없으면 어떻게 출력이 돼요?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representation 메서드까지 찾았는데도 그랬는데도 없으면 그때는 어떤 형식으로 만들어주냐면 클래스 이름 써주고 오브젝트라고 알려주고 at 어디 어디에 라는 형식으로 문자열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게 프린트 함수의 동작 원리예요. 프린트 함수가 오브젝트를 출력할 때 오브젝트가 스트링 메서드를 가지고 있으면 스트링 메서드가 리턴해주는 문자열을 화면에 찍어줘요. 근데 만약에 스트링 메서드가 없으면 두 번째로 찾는 거는 representation 메서드가 있는가를 찾아보고 그게 있으면 얘가 리턴해주는 문자열들을 화면에 찍어주는 거예요. 얘도 없다. 얘도 없으면 이런 형식으로 문자열을 만들어서 찍어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조금 그러니까 이런 순서로 찾는다. 그러니까 요약을 한 거고요. 요약을 한 거고 오브젝트 이거를 말로 쓴 오브젝트가 OBJ 여기 OBJ라고 썼으니까 그냥 여기도 OBJ라고만 쓸게요. 어, OBJ 타입이 객체? OBJ 객체가 스트링도 없고 REPR도 없는 경우 STR, STR도 없고 이런 것도 없고 어, 그리고 어, REPR도 없고 representation도 없고 객체가 메서드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러니까 STR도 없고 REPR도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준다? 이런 형식으로 출력을 한다. 이런 형식의 문자열을 출력하는 거고요. 만약에 OBJ 객체가 STR, REPR 둘 중에 어떤 거든 상관없어요. 근데 REPR이 있든 없든 상관은 없는데 일단 STR이 뭐 STR 메서드를 가지고 있으면 그 STR이 리턴해주는 스트링 메서드가 리턴하는 문자열을 화면에 문자열을 출력해 주는 거예요.
근데 str이 없다. 이 경우죠, 이 경우. 스트링을 찾았는데 스트링은 없고 REPR만 가지고 있더라. 그러면 REPR이 가지고 있는 문자열을 리턴해 주는 거예요. OBJ 객체가 스트링 메서드는 없는데 스트링 메서드가 스트링 메서드를 가지고 있지 않고 그런데 뭐는 가지고 있는 경우 REPR은 가지고 있는 경우 REPR 메서드를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REPR이 리턴하는 문자열을 출력을 해주는 거예요. representation이 메서드가 리턴하는 문자열을 출력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인트라고 하는 거를 만들 때 str 스트링도 만들지 않았고 representation도 만들지 않았죠. 둘 다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형식으로 문자열을 출력을 해줬던 거고요. 프린트 함수가. 근데 만약에 스트링 메서드가 있으면 그럼 REPR이 있는지 없는지는 검사 안 해요. 스트링 메서드가 있으면 그냥 그 스트링 메서드가 리턴하는 문자열 그대로 화면에 출력을 해주는 거예요. 스트링 메서드가 없다. 근데 REPR은 있다. 그러면 REPR이 리턴해주는 문자열로 화면에 출력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프린트 함수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str이라고 메서드를 직접 호출하는 경우 없고요. REPR이라고 직접 메서드를 호출하는 경우는 없어요. 자동으로 호출돼요. 상황에 맞게. 프린트 함수가 불렸을 때 알아서 제일 처음에 스트링 메서드가 있는가? 있으면 그 문자열로. 만약에 없으면 REPR이 있는가? 그러면 그 문자열로. REPR도 없는가? 그러면 이런 문자열로. 이게 프린트 함수가 동작하는 원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주피터 노트북이에요. 주피터 노트북은 우리가 사용하는 게 주피터 노트북이죠. 주피터 노트북은 코드셀의 가장 마지막 라인의 값을, 그러니까 변수일 수도 있고요. 식일 수도 있고 함수 리턴 값일 수도 있어요. 그죠? 가장 마지막 라인의 값을 자동으로 출력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항상 마지막 줄에서만 그렇다 그랬죠. 마지막 줄이 아닌 곳에서는 자동으로 출력해주지 않아요. 자, 이런 거 가능합니다. 1 더하기 2 하니까 3이라고 출력해줬죠. 1 더하기 3 어떻게 돼요? 위쪽에 있는 거 출력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아래쪽에 있는 것만 출력이 됐죠. 마지막 줄에 있는 식만, 마지막 줄에 있는 변수만, 마지막 줄에 있는 리턴 값만 출력을 해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만약에 마지막 줄에 아무것도 없어요. 함수를 호출했는데 함수의 리턴 값이 넌이에요. 그럼 출력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서 얘가 첫 번째 줄, 얘가 두 번째 줄, 얘가 세 번째 줄이죠. 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출력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주피터 노트북의 원래 기능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주피터 노트북이 가장 마지막 줄에서 변수나 수식이나 함수 리턴 값들은 자동으로 출력을 해주는데 그러면 그 녀석이 객체일 때, 뭐 펄슨이라고 하는 객체이거나, 그죠? 리턴 값이 펄슨이라고 하는 객체일 때, 그죠? 어떤 문자열을 출력해 주느냐예요. 그럼 주피터 노트북은 그 객체에 무슨 얘는 스트링 메서드 안 찾아요. 스트링 메서드가 있는지 없는지는
생각하지 않고 representation 메서드만 찾습니다. 객체의 representation 메서드가 return하는 문자열을 출력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representation이 없으면 객체가 representation 메서드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메서드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어떤 형식으로 문자를 만드냐면 그냥 클래스 이름 쓰고요. 그냥 바로 at 이렇게 하고요. 어떤 주소값 이런 형식의 문자열을 출력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주피터 노트북은 스트링 메서드가 있는지 없는지는 안 봐요. 프린트 함수는 제일 처음에 스트링 함수가 있는지를 먼저 봐요. 그래서 스트링 함수가 있으면 그 스트링 함수의 문자열로 리턴을 해줘요. 스트링 함수가 없으면 그 다음에 representation을 봐요. 그래서 representation이 있으면 representation의 문자열을 리턴을 해줘요. 둘 다 없으면 그러면 그때는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주고요. 주피터 노트북의 가장 마지막 셀은 스트링 메서드가 있는지 없는지는 보지 않아요. representation 메서드가 있느냐만 봐요. representation 메서드가 있으면 그 메서드가 리턴해주는 문자열 그대로 출력을 해주는 거고요. representation 메서드가 없으면 이렇게 문자열을 만들어서 출력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주피터 노트북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그 두 개가 살짝 달라 보일 수가 있어요. 프린트로 출력하는 내용하고요. 그냥 코드셀이 자동으로 출력해주는 내용이 다르게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 스트링 메서드와 representation 메서드가 각각 만들어져 있고 만들어져 있는 게 다르게 만들어져 있는 경우, 다른 문자를 리턴하는 경우가 그게 다르게 보이는 경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지금 이런 경우, 그죠? 스트링과 representation 둘 다 없는 경우, 둘 다 없는 경우는 코드셀은 클래스 이름, 그 다음에 어디 어디에 이렇게 주피터 노트북은 그 다음에 프린트 함수는 클래스 이름, 오브젝트, 어디 어디에 이렇게 출력을 해주고요. 자, 이렇게 둘 다 가지고 있어요. 둘 다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코드셀은 주피터 노트북의 코드셀은요. 스트링이 있는지 없는지는 안 본다 그랬죠. 무조건 representation만 찾아요. 무조건 representation만 찾아서 얘가 가지고 있는 문자열을 출력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프린트 함수는 처음에 스트링이 있느냐? 없으면 representation. 있으면 그냥 스트링 가지고서 여기 있는 문자열을 가지고서 출력을 해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가 코드셀과 프린트 함수가 서로 출력이 다르게 나오는 부분이에요. 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 특별한 이름들을 가지고 있는 메서드들이 몇 가지가 있고요. 이런 메서드들을 우리가 직접 만들어야 되는 경우들도 있고 만들지 않아도 괜찮은 경우들이 있어요. representation 메서드 같은 경우에는 만들어두면 편리하겠죠. 우리가 그동안 했었던 코드들 보시면은요. 그동안 했었던 코드들 보시면 뭐 예를 들어서 스튜던트 요거 볼까요? 스튜던트라고 하는 클래스가 변수를 5개나 가지고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스튜던트 객체를 생성을 했죠. 출력을 했더니 그냥 요렇게밖에 출력이 안 돼가지고 스튜던트가 어떤 값들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변수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일일이 프린트문을 하나씩 프린트문을 넣었잖아요. 그쵸? 근데 만약에 이 스튜던트라고 하는 클래스에서 repr이라고 하는 메서드 하나만 딱 만들어 놓고 있었으면 representation이라고 하는 메서드 하나만 만들어 놓고 변수 이름과 그 변수가 가지고 있는 값을 같이 출력하도록
만들어 뒀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출력할 필요가 없었겠죠. 그냥 이렇게만 이렇게 프린트문만 써도 1번 홍길동 국어점수 몇 점 이런 내용이 쫙 하고 프린트가 될 수 있었겠죠. 그렇지 않았을까요? 네. 그렇게 편의 기능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매직 메서드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어떤 기능적으로 중요해서가 아니고요. 객체들을 조금 편리하게 쓰기 위해서 편의 기능을 제공하는 메서드들이에요. 그리고 이런 메서드들은 특별한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밑줄로 시작하고 밑줄로 끝나요. 그리고 얘네들은 우리가 직접 부르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어떤 특별한 경우에 자동으로 불려요. init은 생성자가 호출될 때 자동으로 불리고 스트링은 프린트 함수가 자동으로 불러주고 representation은 코드셀이 자동으로 불러줘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특별한 경우에 자동으로 호출이 되면서 편의 기능을 제공하는 이런 메서드들이 있다. 네, 그런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만 만드시면 돼요. 필요한 경우에만. 어떤 대단한 로직을 만드는 건 아니에요. 대단한 로직을 만드는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스트링과 레프리젠테이션은 한 가지 지켜줘야 될 건 있어요. 리턴 값은 문자열이다. 왜 그러냐 하면 프린트 함수가 화면에다가 문자들을 찍어주려면 리턴 값이 문자열이어야 되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죠? 어. 그래서 스트링 함수와 레프리젠테이션 함수에서 지켜줘야 될 부분은 리턴 값은 문자열이다. 리턴 값은 문자열이다. 그리고 아규먼트 있으면 안 돼요. 아규먼트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만 지켜주시면 돼요. 스트링 함수는 아규먼트를 갖지 않는다. 리턴 값은 문자열이다. 레프리젠테이션 함수도 메서드도 아규먼트 갖지 않는다. 그리고 리턴 값 갖지 않는다. 리턴 값은 문자열이다. 요것만 지켜주시면 안에 있는 문자열은 어떤 형식으로 만들든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개념적으로 좀 어려운 개념들이었을 수는 있어요. 그렇긴 하지만 코드적으로 어려운 거는 그렇게 없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뭐 수학 공식 나오는 거 제외하고. 근데 공식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코드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겠지만 개념적으로 조금 어려우셨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런 개념들을 이해하고 나시면 여러분들이 데이터 프레임이나 뭐 그러니까 판다스의 데이터 프레임이나 그 다음에 뭐 사이클런이 가지고 있는 머신러닝 그런 클래스들 그리고 메서드들을 왜 이렇게 호출해야 되는 것인가라고 하는 거를 나중에 이해하시면서 쓰실 수 있게 돼요. 그것 때문에 설명드린 시간이었었어요.